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고령화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 복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964원보다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결정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2%포인트를 올려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등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가 큰 개선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 수급자는 96.2%인 235만 9,228명, 이 중 39.7%인 93만 6,600여 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비중 증가 속도도 빠른데요. 2017년 28.9%에서 2018년 32.8%로 30% 선을 넘더니 2022년 지난해에는 40%에 육박하면서 5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임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3배에 가깝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노인 빈곤 심화를 끊어낼 마땅한 방법이 안 보이고 연금 개혁도 이렇다 저렇다 할 방안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공적소득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이 여전히 저소득 계층 10명 중 1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50세부터 65세까지 중고령층과 근로빈곤층, 과다채무 가구 등 이른바 신취약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비수급 취약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속하면서도 정부의 공적인 소득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가리키는데요. 주목되는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가구 가운데 4가구 중 1가구가 과다채무 가구란 점도 놓칠 수 없는데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이런 노인 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어르신들의 풍부한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 편성시 노인 일자리를 추가 증가시키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7년까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규모를 노인 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 88만 3천 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120만 개까지 31만 7천 개, 약 35.9%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크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현재 31%에서 4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고 비교적 학력과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의 인적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 개에서 70만 개까지, 사회 서비스형은 9만 개에서 21만 개로 민간형은 19만 개에서 29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평균 11개월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갇힌 공익활동형 선도 모델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10개월간 매달 약 60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 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부는 노인 장기 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 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인 근로 능력과 희망 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 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도 확대 보급됩니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 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하는데요. 정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 기반도 구축합니다. 2023년에도 이런 노인 일자리 국가정책은 실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 사업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4가지 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을 지원하고 월 30시간, 13시간 이내 근로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 학습 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하고 근로시간 월 60시간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월 71만 원을 급여로 받습니다.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근무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발선형은 만 60세 이상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 노무직, 관리 사무직 등인데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만 60세 이상, 버스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이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 급여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웹사이트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모집기관을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에 신청하는 시 군, 구 관할 부처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적 합성, 활동 역량 등을 면담을 통해 심사하며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정보 확인과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되므로 면접은 없는데요. 희망 활동 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참여자 교육이 있는 업종도 있고 없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